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호주 포메이션은 3-4-3이며 맥칼페는 미들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강한 압박으로 중원 장악을 이끈다. 게리아는 측면에서 오버래핑과 빠른 크로스로 공격 전개를 주도하며 오닐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과 위치 선점 능력이 뛰어나다. 호주는 코너킥과 프리킥 같은 세트피스 루트에서 상대 수비를 압도할 수 있는 높이를 확보하고 있으며 팝포스트 침투 패턴을 자주 활용한다. 또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로 세컨드볼을 차지하며 세트피스와 연계된 2차 공격 루트를 만들어낸다. 수비는 3백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라인을 형성해 상대의 빠른 역습에도 대비할 수 있다. 뉴질랜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웨이는 전방에서 피지컬과 활동량으로 상대 수비를 괴롭히지만 마무리 집중력이 기복을 보인다. 저스트는 미들에서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에 밀릴 경우 쉽게 공을 잃는다. 스타메닉은 중원에서 수비적인 커버는 가능하나 템포 조율에서 한계가 있어 상대가 빠르게 몰아붙일 경우 대응이 늦다. 뉴질랜드는 제공권에서 열세를 보이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수비 라인은 기본적인 위치는 안정적이지만 크로스 대응에서 마킹 미스가 잦아 공중볼 경합에서 불안하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세트피스와 제공권이 핵심이다. 호주는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팝포스트 침투 루트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며 득점 기대값을 높일 수 있다. 맥칼페와 오닐의 제공권 활용, 게리아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맞물리면 뉴질랜드 수비를 흔드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뉴질랜드는 제공권 열세와 세트피스 수비 조직의 허술함으로 인해 위기 노출이 잦을 수밖에 없다. 결국 높이와 세트피스 집중력에서 앞선 호주가 경기 흐름을 잡아낼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호주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테르하르 로메니는 원톱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을 보이며 박스 안에서 공중전을 지배할 수 있는 자원이다. 페르디난드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돌파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컵백과 슈팅 전원으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낸다. 펠루페시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수비 커버 능력이 돋보이며 경기 전체 밸런스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인도네시아는 유럽계 혼혈 귀화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해 피지컬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세트피스와 제공권 싸움에서 이들의 피지컬은 상대를 압도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대만 야오싱은 최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침투와 연계 플레이로 득점을 노린다. 에스타마는 이선에서 볼 배급과 중거리 슛을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강할 경우 제약이 생긴다. 강태호는 K리그의 화성FC에서 활약하는 대만계 한국인으로 대만 대표팀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자원이다. 그는 측면에서 성실한 움직임과 크로스로 기여하지만 팀 전체적으로 피지컬 열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공중전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대만은 기술적인 연결과 빠른 전환은 가능하지만 높이와 힘에서 상대를 제어하기엔 어려움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인도네시아가 혼혈 귀화 선수들의 피지컬 우세를 앞세워 세트피스와 제공권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테르하르 로메니를 중심으로 전방에서의 압박과 공중전 장악이 이어지고 페르디난드의 돌파가 가세하면서 공격 루트가 다변화된다. 반면 대만은 강태원의 헌신적인 움직임과 에스타마의 전개 능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피지컬 밸런스 부족으로 인해 세컨드볼과 높이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인도네시아의 힘과 제공권 장악력이 누적되며 경기 후반부에는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대만이 반전을 노리기엔 전술적 카드와 체력적 대응 모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인도네시아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루마니아 포메이션은 4-4-2이며 타타세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기회를 만들지만 득점 감각이 예전만 못해 결정적인 순간에 날카로움이 떨어진다. 미하일라는 측면에서의 속도와 돌파는 위협적이나 크로스 선택과 슈팅 마무리의 완성도가 낮아 효율성이 부족하다. 치리체스는 수비진에서 경험으로 균형을 잡지만 빌드업 전환이 느리고 상대 압박에 흔들리는 모습도 보인다. 루마니아는 전체적으로 수비 안정성은 갖추고 있으나 전방 마무리 부재가 반복되며 공격 효율이 극도로 낮아지는 구조다. 결국 경기 흐름은 전개와 빌드업까지는 가능하지만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약점이 다시 드러날 수 있다. 캐나다 포메이션은 4-4-2이며 데이비드는 공간 침투와 연계 플레이로 존재감을 보이지만 최근 부진으로 득점 기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 샤펠버그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돌파를 보여주지만 팀 전술 지원이 부족해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초니에르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량으로 볼 배급을 이어가지만 창의적인 전환과 결정적인 패스는 제한적이다. 캐나다는 전방에서 개개인의 움직임은 있으나 팀 전술적 완성도가 부족해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약점을 안고 있다. 특히 전환 속도가 늦어 상대 수비가 정비될 시간을 허용하기 때문에
날카로운 한 방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양팀 모두 뚜렷한 공격 플랜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한계를 가진다. 루마니아는 미하일라의 돌파와 타타세의 제공권으로 기회를 만들 수 있으나 슈팅 정확도와 마무리 부족이 득점 부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는 데이비드와 샤펠버그의 개인 기량이 위협적일 수 있으나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해 단조로운 전개에 그칠 위험이 크다. 그리고 두 팀 모두 플랜 B 전술이 부재한 상황에서 막히면 새로운 루트를 찾지 못하고 공격 효율이 극도로 떨어진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득점력 부재가 겹치며 양팀 모두 골망을 흔들지 못하고 끝날 확률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주고받는 공방 속에서도 무득점에 가까운 답답한 경기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슬로베니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크라모는 문전에서 제공권과 슈팅 집중력을 앞세워 결정적인 순간 득점을 책임진다. 베르비치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공격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로브리치는 중원에서 압박과 전진 패스를 기반으로 팀 전체의 템포를 끌어올린다. 특히 슬로베니아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활동량으로 상대를 질식시키며 공간을 넓게 활용하는 패턴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는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제공권 우위를 앞세워 두 번째 득점 찬스를 노릴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스웨덴. 포메이션은 3-5-2이며 리그레는 빠른 침투와 문전 침착함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칼스트롬은 중원에서 패스와 빌드업을 책임지지만 압박이 강해질수록 실수가 잦아질 수 있다. 존슨 살레트로스는 박스투박스 움직임으로 공수에 기여하지만 긴 원정 여파로 활동 반경이 좁아질 위험이 크다.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조직력이 뛰어난 팀이지만 장거리 비행과 체력 누적이 전술 실행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후반전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 수비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 압박을 버티기 힘들어진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체력과 활동량이 승부의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슬로베니아는 홈 이점과 강한 압박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스웨덴은 장거리 원정과 피로 누적으로 인해 평소의 기동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원에서 로브리치가 압박 강도를 높이면 스웨덴의 빌드업이 끊기며 역습 기회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슬로베니아의 빠른 전환과 세트피스 위협이 더해지면 경기 후반에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체력과 집중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일 슬로베니아가 유리한 흐름을 끝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슬로베니아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스위스. 포메이션은 4-1-4-1이며 엠볼로는 최전방에서 강한 피지컬과 속도를 겸비해 상대 수비 뒷공간을 위협한다. 은도에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크로스와 침투를 동시에 가져가며 공격 전개에 다양성을 부여한다. 샤카는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움직임으로 최후방과 최전방 사이를 연결하며 전술적으로 중심축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샤카의 전진 패스와 중거리 시도는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엠볼로의 결정적인 움직임을 살려내는 직접적 기점이 된다. 스위스는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빌드업이 단단히 살아있으며 공격 패턴 역시 빠르게 전환되어 상대 수비를 흔드는 능력이 돋보인다. 코소보. 포메이션은 3-4-3이며 라마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시도하지만 중앙과 연계되는 장면은 제한적이다. 자샤리는 중원에서 체력과 활동량으로 존재감을 보이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진다. 렉스베카이는 빌드업의 중심을 맡고 있으나 전개 속도가 느리고 상대 박스투박스 타입 미드필더를 상대로 약점을 자주 드러낸다. 코소보의 쓰리백은 순간적인 공간 커버에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중앙에서 상대의 전진 패스를 막아내는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쉽게 침투를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스위스가 샤카를 중심으로 한 박스투박스 운영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샤카가 후방과 전방을 연결하며 템포를 조율하면 엠볼로와 은도의 공격 옵션이 동시에 살아난다. 반면 코소보는 박스투박스 전술에 유난히 약한 면모를 보여왔고 라인 간격이 무너지면 엠볼로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내줄 수 있다. 특히 코소보 수비진이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연속적인 압박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실점이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경기 후반부 체력 저하까지 겹치면 스위스의 공격 루트는 더욱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결국 이 매치는 전술적 상성과 안정적인 빌드업에서 앞서는 스위스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위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이오아니디스는 제공권과 전방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팀의 최전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한다. 펠카스는 이선에서 유연한 움직임과 연계 플레이로 공격 흐름을 다양화하고 세밀한 패스로 전방 침투를 뒷받침한다. 바카세타스는 박스 안으로 절묘하게 파고드는 움직임과 날카로운 슈팅을 겸비해 상대 수비를 흔들며 경기의 결정적 순간을 책임진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강한 압박과 안정적인 수비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공격에서는 폭넓은 전개와 빠른 전환을 통해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있다.
결국 그리스는 단단한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 전개라는 두 가지 무기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팀이다. 벨라루스 포메이션은 4-3-3이며 슈만스키는 전방에서 공중볼 경합을 이어가지만 고립될 경우 공격 기여도가 크게 떨어진다. 그로미코는 중원에서 활동량이 많아 공수 연결에 관여하지만 패스의 창의성이 부족해 전술적 변화를 주지 못한다. 보체로프는 수비라인에서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압박 상황에서는 패스 미스와 전환 속도 저하가 드러난다. 원정에서는 경기 집중력이 후반부로 갈수록 흔들리며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장면이 잦고 체력 문제까지 겹쳐 불안 요소가 크다. 특히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 상대가 대비하기 쉬운 전술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홈 강세와 공격 효율성에서 뚜렷하게 앞서는 그리스가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오아니디스가 전방에서 기회를 만들어주고 펠카스와 바카세타스가 이를 마무리하며 다채로운 공격 패턴을 완성할 수 있다. 반면 벨라루스는 전개 속도가 느리고 후반부 집중력이 떨어져 실점을 허용하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최근 국제무대 데이터에서도 홈원정 성적 격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심리적으로도 원정팀이 불리하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경기 운영 능력에서 한 수 위인 그리스가 흐름을 완전히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승부처에서의 집중력 차이 역시 홈팀 그리스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그리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슬란드. 포메이션은 4-3-3이며 구두연세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책임지며 팀 공격의 중심축이 된다. 하랄소는 중원에서 압박과 볼 회수 능력을 보여주지만 빠른 템포 전환에서 한계가 있어 빌드업이 단조롭게 이어진다. 구드문드소는 측면에서 직선적인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나 결정적인 순간에 마무리 능력이 흔들린다. 아이슬란드는 구두연센의 머리를 향한 단일 루트에 지나치게 의존해 공격이 쉽게 읽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수비 전환 속도가 더딘 탓에 역습 상황에서는 간격 관리가 흔들리며 위험을 노출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 포메이션은 4-4-2이며 엠레니는 박스 안에서 몸싸움과 슈팅 집중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지원이 부족하면 쉽게 고립된다. 누리에프는 인버티드 드리블로 안쪽 공간을 파고들며 기회를 만든다. 그러나 패턴이 단조로워 대응이 단시간에 이뤄질 수 있다. 마흐무도프는 중원에서 조율 역할을 맡으며 볼을 분배하지만 순간적인 창의적인 패스가 부족하다. 아제르바이잔의 공격은 결국 누리에프와 엠넬리의 콤비 플레이에 치중되어 전술적 다변화가 떨어진다. 더욱이 중원에서 압박 강도에 휘말릴 경우 쉽게 전개가 끊기며 라인 전체가 내려앉을 수밖에 없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지나치게 단조로운 전술 구조로 인해 긴 시간 루즈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아이슬란드는 구두연선을 향한 롱볼과 포스트 플레이로만 공격을 풀어가는 경향이 강하다. 아제르바이잔 역시 누리에프, 엠넬리의 단일 루트에만 의존해 창의적 전개가 부족하다. 양팀 모두 플랜 B 전술이 부재해 수비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오히려 수월하다. 후반 교체 자원들 또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영향력을 갖추지 못했다. 결국 답답한 전개가 90분 내내 반복되며 승부의 균형을 깨지 못한 채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몰도바. 포메이션은 3-4-3이며 니콜라이스쿠는 전방에서 피지컬과 마무리 능력을 갖췄지만 지원이 부족할 경우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포스톨라키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나 수비 가담이 약해 뒷공간이 쉽게 노출된다. 요니타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압박이 몰리면 실수가 잦다. 최근 몰도바는 수비 조직력이 심각하게 흔들리며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간격이 벌어지고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전혀 되지 않는다. 페널티 박스 근처 공간은 상대 공격진에게 무인지경처럼 열려 있으며 세컨드볼 대응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이스라엘 포메이션은 3-4-3이며 아바다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개인기를 앞세워 돌파 구심점 역할을 한다. 간델만은 공격 전개 과정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파고들며 결정적인 슈팅과 연계 플레이를 동시에 책임진다. 페레츠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압박 회피 능력을 기반으로 전환 속도를 높여주며 수비와 공격을 이어주는 핵심 자원이다. 이스라엘은 빠른 패스 전환과 유기적인 움직임을 앞세워 몰도바의 무너진 수비 간격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특히 간델만의 침투와 아바다의 돌파가 결합되면 몰도바 수비는 속수무책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흔들린 몰도바와 공격 전개가 날카로운 이스라엘의 맞대결이다. 몰도바는 중앙과 측면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에게 킬 패스와 슈팅 기회를 허용하는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은 간델만이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고 아바다와 페레치의 조율로 공격 효율성이 높아진다. 몰도바가 홈에서 버티려 해도 수비 뒷공간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이스라엘의 압박과 속도전을 막아내기 어렵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루트 다양성에서 앞서는 이스라엘이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몰도바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몬테네그로. 오스마이치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뒤흔드는 타깃형 자원이다. 라둘로비치는 측면에서 속도감 있는 돌파와 크로스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풀백과의 오버래핑 연계로 위협을 배가한다. 아지치는 이선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순간적인 공간 침투로 세컨드볼을 살려내며 공격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몬테네그로는 포백 기반의 4-2-3-2를 활용해 양쪽 측면에서 풀백과 윙어가 동시에 가담, 숫자 우위를 만들며 상대 측면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 결국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가 몬테네그로가 경기를 풀어가는 핵심 열쇠가 된다. 체코 쉬크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강한 결정력을 갖춘 스트라이커로 순간적인 슈팅 타이밍에서 위협적이다. 세르니는 빠른 발과 드리블로 측면을 파고들며 크로스와 컷백으로 공격 루트를 열어준다. 수책은 중원에서 제공권과 압박 능력으로 팀 밸런스를 유지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옵션이다. 체코는 3-4-3 전술로 윙백 2명이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하는 구조라 상대가 측면에 2명씩 배치될 경우 쉽게 밀릴 수 있다. 결국 3백 구조의 특성상 하프 스페이스 관리가 흔들리면 실점 빌미가 발생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술적 상성이 그대로 경기 양상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체코가 3백으로 나서면 윙백이 커버해야 할 범위가 넓어지고 몬테네그로는 포백 기반에서 치면 윙어와 풀백이 동시에 가담해 수적 우위를 만든다. 이 우위는 단순히 크로스 기회로만 이어지지 않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슈팅 찬스로 직결될 수 있다. 반면 체코는 쉬크의 결정력에 기대야 하는 단조로운 공격 루트가 많아 측면 주도권을 잃을 경우 답답한 전개에 직면할 수 있다. 결국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는 몬테네그로가 공격적으로 더 다양한 옵션을 가져가며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몬테네그로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덴마크. 비어레스는 최전방에서 압박과 제공권을 동시에 수행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타깃 역할을 한다. 돌베르는 박스 안에서의 침투와 마무리 능력이 강점이며 순간적인 슈팅 선택으로 득점 확률을 높인다. 에릭센은 팀의 전술적 중심으로 볼 주변에 수적 우위를 만드는 패스를 연결하면서 전체 점유율을 끌어올린다. 덴마크는 4-2-3-2를 활용해 볼이 위치한 구역에서 끊임없이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패턴을 구축한다. 결국 에릭센을 중심으로 한 점유율 지배가 덴마크 전술의 핵심이다. 스코틀랜드. 아담스는 빠른 움직임과 저돌적인 돌파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한다. 맥기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압박 능력을 보여주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득점력을 발휘할 수 있다. 길모어는 짧고 정확한 패스로 전개를 시도하지만 상대가 수적 우위를 만드는 상황에서는 빌드업이 쉽게 차단될 수 있다. 스코틀랜드는 4-4-2 전술을 통해 중원에서 단단히 버티려 하지만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한 덴마크의 전술적 압박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덴마크는 에릭센을 중심으로 한 점유율 지배 전술을 통해 최근 안정적인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볼이 위치한 지역마다 다수의 선수를 배치해 수적 우위를 만드는 방식은 상대의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반면 스코틀랜드는 4-4-2의 단순 구조 탓에 중원에서 밀릴 수 있으며 길모어의 전개도 덴마크의 압박에 차단될 위험이 크다. 결국 중원에서의 숫자, 싸움과 볼 점유율 주도권에서 앞서는 덴마크가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마크가 전방 마무리에서 세밀함을 놓친다면 흐름이 늘어질 수 있다. 하지만 경기 전체를 두고 본다면 체력 전술 심리까지 모두 앞서는 덴마크가 결국 판을 주도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덴마크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카바에프는 좌측 윙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경우 돌파가 단조로워지는 약점이 있다. 주브코프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볼 운반 능력을 갖췄지만 압박을 풀어내는 세밀함은 부족하다. 미하일렌코는 수비 라인을 지휘하며 제공권에서 기여하나 기동력 있는 공격수들을 상대로 공간 커버가 늦을 때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4-3-3을 통해 중앙 압박을 강화하지만 최종 수비 라인이 흔들리면 연속 실점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프랑스. 튀랑은 최전방에서 피지컬과 속도를 동시에 갖춘 자원으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셰르키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드리블과 패스를 통해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주도하며 순간적인 2대1 연계로 수비를 무너뜨린다. 라비오는 중원에서 수비와 공격 전환을 동시에 책임지며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세컨드볼 회수에 강점을 드러낸다. 프랑스는 4-2-3-1 전형을 바탕으로 하프스페이스 지역을 활용한 콤팩트한 연계 플레이로 상대 수비의 시선을 흔들며 결정적인 침투를 완성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프랑스의 전술적 디테일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튀랑과 셰르키가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연계는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이며 우크라이나 수비가 이를 따라가기엔 부담이 크다. 특히 원투패스 패턴과 시선 교란 무브먼트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부수는데 최적화돼 있어 우크라이나 최종 라인이 무너질 위험이 높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카바에프와 주브코프를 앞세워 반격을 노리겠지만 압박과 공간 커버에서 흔들리면 경기 주도권을 되찾기 어렵다. 결국 프랑스의 패턴 플레이가 누적되며 경기 전체 흐름은 프랑스 쪽으로 크게 기울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우크라이나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레테기는 원톱으로서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겸비해 박스 안에서 득점 기회를 꾸준히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다. 라스파도리는 이 선에서 유연한 움직임으로 빈 공간을 침투하며 중거리 슈팅과 세컨드볼 마무리에서도 강점을 드러낸다. 토날리는 중원에서 빌드업과 템포 조율에 능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킥 정확도가 높아 공격 전개에 다양성을 부여한다. 이탈리아는 기본적으로 점유율과 전방 압박에서 우위를 점하고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로 향하는 런닝 점프 헤더 패턴은 상대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 이 전술적 완성도는 경기 내내 에스토니아를 압박하며 골 결정력을 높이는 확실한 무기가 된다. 에스토니아. 사피네는 최전방에서 순간적인 위치 선정으로 득점을 노리지만 강한 압박 앞에서는 고립되기 쉽다. 카이트는 이 선에서 돌파와 패스를 시도하지만 중원 싸움에서 제공권과 피지컬 면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팔루메츠는 전환 능력은 있으나 경기 내내 수비 부담이 크면 공격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에스토니아는 빠른 역습을 노리지만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해 강팀 상대로는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 조직력이 불안정해 이탈리아의 강점 앞에서는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이미 객관적인 전력 차이에서부터 균형이 무너져 있다. 이탈리아는 점유율과 압박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고 특히 코너킥 패턴을 통한 헤더 공격은 에스토니아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반면 에스토니아는 빠른 역습을 노리겠지만 중원에서의 열세와 세트피스 불안이 겹치며 공격 전환조차 매끄럽게 이어가기 어렵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에스토니아의 수비 집중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탈리아는 다양한 루트로 기회를 창출하며 스코어 격차를 벌려갈 것이다. 결국 경기의 흐름은 이탈리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이탈리아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페로제도. 포메이션은 3-4-3이며 클레트스카르드는 전방에서 제공권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지원이 끊기는 순간 고립되기 쉽다. 프레데릭스 베르크는 측면에서 성실한 활동량과 크로스 시도로 공격 전개에 가담하지만 상대 수비 압박을 뚫어내기엔 파괴력이 부족하다. 핸드릭스는 중원에서 수비 가담과 볼 배급에 힘쓰지만 템포 조율 속도와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져 상대 압박에 쉽게 무너진다. 페로제도는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을 내리고 대응하지만 장시간 압박에 노출될 경우 집중력 저하와 세컨드볼 처리에서 불안정한 장면이 반복된다. 크로아티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부디미르는 문전에서 제공권과 몸싸움을 활용한 마무리가 날카롭다. 페리시치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크로스 능력을 앞세워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높은 집중력을 발휘한다. 크라마리치는 전방과 이선을 오가며 연계와 슈팅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어 공격 전개의 핵심 축으로 기능한다. 크로아티아는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기를 지배하며 코너킥과 프리킥 같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다양한 전술 패턴을 통해 득점을 창출하는 능력이 돋보인다. 특히 제공권과 킥 정확도를 겸비해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느슨해지면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크게 작용한다. 페로제도가 홈에서 수비 블록을 낮추고 버티려 하겠지만 압박 강도와 세트피스 집중력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반대로 크로아티아는 세트피스 상황마다 다양한 전술 패턴으로 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페리시치와 크라마리치가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 것이다. 페로제도가 초반에는 의지를 보이더라도 체력 부담과 수비 집중력 저하가 겹치면 후반부에는 크로아티아의 공격 물량 공세를 막아내기 어렵다. 결국 경기 전체 주도권은 크로아티아가 쥐고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득점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페로제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버뮤다. 포메이션은 4-1-4-1이며 파핏, 윌리엄스는 전방에서 빠른 발을 활용해 역습 시도는 가능하지만 고립될 경우 영향력이 제한된다. 루이스는 미들에서 수비 가담과 압박은 꾸준히 이어가지만 공격 전환 시 전개 속도가 떨어진다. 클레모스는 하위 라인에서 제공권과 커버를 담당하지만 지속적인 압박에 흔들리면 집중력 저하가 쉽게 드러난다. 버뮤다는 수비 블록을 단단히 구축하는 데에 집중하겠지만 공격 전환 루트가 단조로워 장시간 버티기엔 체력 소모가 크다. 자메이카. 포메이션은 4-1-4-1이며 브라운은 중원에서 넓은 시야와 볼 배급 능력을 앞세워 템포를 끌어올린다. 그레이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수비 라인을 흔드는 핵심 카드이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결정적 찬스를 만든다. 러셀은 중원에서 활동량이 많고 압박 회피 능력이 뛰어나 후방 빌드업과 전방 연결을 동시에 책임진다. 자메이카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속도를 기반으로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며 세트피스에서도 제공권 우위를 바탕으로 득점 기회를 만든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 구도다. 버뮤다는 수비 라인을 내리고 장시간 버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체력 소모와 압박 강도를 감안하면 후반부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자메이카는 그레이의 측면 돌파와 브라운 러셀의 중원 장악을 기반으로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자메이카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체력 우위를 앞세워 경기 후반에도 흐름을 잃지 않고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력 차이와 측면 파괴력에서 앞서는 자메이카가 경기 전체를 주도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버뮤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포메이션은 4-4-2이며 가르시아는 최전방에서 빠른 침투와 순간 스피드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린다. 몰리노는 이선에서 연계와 침투 타이밍을 조율하며 역습 전환 시 날카로운 패스를 뿌려 공격 효율을 끌어올린다. 램퍼사드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압박으로 중심을 잡으며 수비 차단 후 빠른 전개로 팀의 후역습 전략을 완성한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기본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수비를 단단히 구축한 뒤 빠른 전원으로 상대 허를 찌르는 전술에 특화되어 있다. 퀴라소. 포메이션은 4-2-3-1이며 로카디아는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책임지지만 수비 라인을 흔드는 기동력은 제한적이다. 마가렛은 측면에서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변화를 만들지만 전술적 지원이 부족해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루메라투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을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 높은 상황에서는 빌드업 속도가 늦다. 퀴라소는 개개인의 기량은 있으나 후방 전환과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며 역습 대응이 약점으로 드러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선수비 후역습 전략이 퀴라소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가르시아와 몰리노가 전방에서 빠른 움직임을 보이면 퀴라소의 수비는 뒷공간 커버에서 버거운 장면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램퍼사드가 중원에서 압박을 주도하며 볼을 탈취하면 역습 전환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반면 퀴라소는 로카디아 중심의 전개가 단조롭고 마가렛이 고립될 경우 공격 루트가 막히면서 답답한 흐름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퀴라소의 수비 전환이 느린 만큼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실리적인 운영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결국 이 매치는 전술적 응집력과 빠른 역습 효율성에서 앞서는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트리니다드 토바고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IT. 내종은 원톱 성향의 공격수로서 문전 앞에서 순간적인 침투와 마무리에 강점이 있다. 디드스는 측면에서 빠른 발을 활용한 돌파가 위협적이지만 크로스의 정확도가 흔들릴 경우 효율이 떨어진다. 피에르는 중원에서 활동량은 많지만 압박을 풀어내는 기술적 완성도는 한계가 있어 볼 소유권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 IT는 측면 전개와 개인기 중심으로 공격 루트를 풀어나가지만 전술적 짜임새가 떨어져 점유율 유지에 불안이 존재한다. 특히 중원에서 수적 열세를 드러낼 경우 수비 라인이 쉽게 흔들리는 약점이 반복된다. 온두라스. 로자노 콜로는 측면과 중앙으로 가며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로 수비를 무너뜨리는 핵심 자원이다. 쿠이오토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해 버티며 연계와 마무리 능력을 동시에 보여준다. 플로레스는 이선에서 볼 배급과 전방 압박을 동시에 소화하며 경기 전체의 리듬을 조율하는 중심축이다. 온두라스는 4-2-3-1 구조로 중앙 미드필더 숫자 우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좌우 윙과 쿠이오토를 연결하는 패턴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해 득점 루트가 분명하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중원 싸움에서 이미 기울어진 저울이다. 온두라스는 더 많은 숫자를 중앙에 배치해 점유율을 통제하고 경기 리듬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IT는 빠른 측면 돌파로 균형을 깨려 하겠지만 전술적 짜임새가 부족해 온두라스의 압박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IT는 점유율 열세가 누적되며 수비 라인이 흔들릴 것이고 온두라스는 안정적인 전개로 기회를 늘려갈 전망이다. 결국 경기 흐름은 온두라스가 가져가고 IT는 반전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양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IT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니카라과. 모레노 치오르치아리는 중앙에서 수비와 공격 전환을 연결하지만 압박 강도에서 밀리면 쉽게 공을 빼앗길 위험이 있다. 바레라는 좌측에서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를 시도하나 크로스의 정확도가 떨어져 결정적인 장면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아르테아가는 중원에서 활동량은 많지만 전술적 균형을 지켜내는 힘이 부족하다. 니카라과는 4-1-4-1 포메이션을 활용하지만 최종 수비진과 3선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이 크게 벌어지며 결정적인 공간을 허용한다. 결국 이 공간을 내주면 상대 공격수에게 슈팅 찬스를 쉽게 내어주며 실점으로 직결되는 흐름이 반복된다. 코스타리카. 바르가스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압박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연계 플레이에도 강점을 보인다. 마르티네즈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직선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들어내며 순간적으로 전개 속도를 끌어올린다. 아길레라 자모라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움직임과 패스로 팀 공격의 중심을 잡으며 벌어진 공간에 침투의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코스타리카는 5-3-2 전형으로 수비 안정감을 가져가면서도 이선 침투와 빠른 전환 플레이를 무기로 삼는다. 특히 니카라과의 수비, 미드필더 간격이 열리는 순간 아길레라 자모라가 그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구조적 허점을 얼마나 잘 공략하느냐가 핵심이다. 니카라과는 최종 수비와 3선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이 태평양처럼 벌어져 상대에게 결정적 찬스를 내줄 수밖에 없다. 코스타리카는 아길레라 자모라가 이 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공격 전개를 주도할 수 있고 마르티네즈의 스피드가 이를 뒷받침한다.
니카라과가 초반에는 수비 블록을 두텁게 가져가더라도 간격 관리가 무너지면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큰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 흐름은 코스타리카의 전술적 완성도와 공간 활용 능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니카라과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